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10차시 이항분포와 그 성질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그동안 이산 확률 분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했는데, 이산 확률 분포 중에서 가장 메이커 분포를 이항 분포라고 합니다. 자, 이항 분포가 뭔지 생각을 해보면, 이산 확률 분포에서 확률이 특별히 어떤 특징을 갖는 확률을 이항 분포라고 하는데, 우리가 참고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죠. 자, 여러분들 봅시다. 주사위를 2번 던지는 시행을 한대요. 독립시행이죠. 그랬을 때 사건 A를 1의 눈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면 사건 A에 발생할 확률, 성공률 P는 바로 6분의 1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확률 변수 X를 우리가 사건 A의 발생 횟수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같이 수업 시간에 많이 공부했던 것과 같이 확률 변수 X는 안 생길 수도 있고 하나 생길 수도 있고 2번 생길 수도 있겠죠. 확률 우리가 주사위를 2번 던지는 시행을 하니까 그럴 때 확률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먼저 확률 변수 X가 0일 때의 확률을 살펴보면은 뭐예요? 그렇죠. 우리가 사건을 1의 눈이 발생이라고 했으니까 1의 눈이 발생할 확률 6분의 1이잖아요. 그죠? 6분의 1의 성공률로 0번 성공하고 6분의 5의 실패율로 2번 실패하고 그럴 수 있는 가지수는 2C 0만큼 있으니까 계산한 결과 우리가 36분의 5가 되는 것을 알 수 있죠. 같은 이유로 확률 변수 X가 1이라면 6분의 1의 확률로 한 번 성공하고 6분의 5의 실패율로 한 번 실패하고 그럴 수 있는 가지수는 2C 한 가지.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가 2일 확률은 6분의 1의 확률로 2번 성공하고 6분의 5의 실패율로 빵번 실패하고 그럴 수 있는 가지는 2C 2가지에서 이렇게 확률값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다시 공부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확률 질량 함수가 바로 요렇게 바로 뭐에 대한 확률? 독립시행에 대한 확률일 경우 이런 분포를 우리는 이항 분포라고 하는 겁니다. 자, 뭐라고요? 우리가 확률 변수 X가 취하는 확률 질량 함수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를 때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를 때 그때의 확률 분포를 우리는 이항 분포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확률 변수 X, 확률 변수 X에 대해서 독립시행의 확률을 대응시키는 분포, 독립시행의 확률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NCR의 P의 R제곱 1-P의 n-r제곱 이런 형태를 따르는 것을 말하죠. 자, 독립시행의 확률을 대응시키는 분포, 이를 이항 분포라고 여러분들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봐. 여기서 봐보면 고정된 아이가 있어요. 우리가 요 표에서 한번 봐보면 우리가 이 X는 변하죠. 얘는 변하는 아이예요. 즉 얘는 뭐예요? R이잖아요. 자, 얘는 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얘는 얘가 P0, P1, 얘는 P2라고 했을 때 우리가 PR, 이 R 부분은 변하는 아이죠. R 부분은 변한다. 이게 확률 변수 X잖아요. 그죠? 변하는 아이인데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변하지 않는 아이가 있죠. 변하지 않는 아이. 바로 그것이 바로 사건에 의해 발생 확률 6분의 1. 얘 안 변하죠. 그죠? 좀 얇게 할게요. 얘 안 변하죠. 이 6분의 1 안 변하죠. 즉 다시 말해서 뭐가 안 변하는 거예요?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뭐가 안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로 이 부분이 얘가 불변이죠. 불변. 그 다음에 또 안 변하는 거 뭐가 있어요? 독립시행의 확률에서 안 변하는 거. 그렇죠. 시행 횟수가 안 변하죠. 자, 무슨 말이냐? 여기 2C 0, 2C 1, 2C 2 여기서 독립시행 확률에서 변하지 않는 것도 있죠. 바로 이 N이죠. 이 N과 P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 N과 P가 결국에는 뭐를 말해주냐면 이항 분포의 특징을 말해주는 거. 이항 분포의 특징을 결정짓는다.
그래서 이 n과 p가 바로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나타내는 핵심 키워드가 되어서 자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뭐냐면 자 확률 변수 x는 따릅니다. 무엇을? 이항 분포를. 근데 그 이항 분포는 어떤 i야 n회 시행하고 각 시행에 대한 사건의 발생 확률이 p인 이런 이항 분포를 따릅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을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말해주는 거예요. 자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아주 쉽게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와 막 이게 많은 일들을 할 수가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가 앞서서 공부했던 거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는 아이는 우리가 자 여기서 그대로 가져와 볼게. 자 이 다 지우고 다시 다 지우고 요 부분만 안 봐보죠. 자 여기 요것만 가져와서 우리가 한번 봐볼게요. 자 평균을 생각해 보면 자 공통분모가 36이니까 36이라고 쓰고 자 각각 분자끼리 곱해주면 되는 거 맞죠? 분자끼리 이렇게 우리가 다 곱해서 다 더해주면 되는 거 맞죠? 자 그게 평균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0이 누구랑 곱해지고 25와 곱해지고 1은 10과 곱해지고 2는 1과 곱해져서 3분의 1이 나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 자 일단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자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어때요? 자 평균이 3분의 1이라고 했는데 자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해볼게요. 자 우리가 제곱의 평균 빼기 평균의 제곱 이거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봐봐. 바로 자 36분의 자 0의 제곱 곱하기 25 1의 제곱 곱하기 10 2의 제곱 곱하기 1 빼기 아까 구해놨던 평균의 제곱 이렇게 해서 계산한 결과 18분의 5가 나와요. 자 근데 선생님 무슨 말을 할 거냐면 우리가 좀 전에 했던 거 있잖아. 좀 전에 했던 거 뭐? 자, 확률 변수 x가 이항 분포를 따른다. 자, 확률 변수 x의 확률이 무엇일 때? 확률 변수 x의 확률이 무엇일 때 쓰는 말이에요? NCR의 P의 R 1-P의 N-R이라는 무슨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를 때 확률을 따를 때 이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하고 여기서 바로 불변하는 독립시행의 횟수와 불변하는 사건 A가 발생할 확률 N과 P에 의해서 캐릭터가 결정이 되고 자 이것만 알고 있으면 우리는 평균과 분산을 몹시 쉽게 계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분포를 우리가 메이크화 시켜서 이항 분포라고 이름 짓고 아주 이런 특징을 가질 때는 아주 쉽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야. 자, 우리가 지금 확률을 계산한 거 있지. 평균을 계산한 거 있지. 이거 3분의 1이었잖아. 그런데 공교롭게도 봐봐. 우리가 지금 n과 p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고 했을 때 자, n이 얼마고 p가 얼마예요? 지금 n이 얼마고 p가 얼마예요? n이 얼마였죠? 2번 시행했고 그다음 p는 얼마예요? 우리가 발생 확률이 6분의 1이잖아요. 주사위를 던졌다면 2와 6분의 1을 곱해보면 얼마가 나와요? 2하고 6분의 1을 곱하면 얼마가 나요? 3분의 1이 나오네요. 우연일까요? 우리가 생각보다 어렵게 계산했는데 알고 봤더니 아주 쉽게 뭐와 뭐만 곱하면 총 시행의 수와 각 사건에 발생할 확률을 뭐하기만 하면 곱하기만 하면 그냥 평균이 나오는 이런 신묘막측하고 아주 놀라운 분포였네. 와 엄청 편하다. 이게 이항 분포예요. 또 자 잘 봐. 우리가 지금 NP를 곱하면 평균이죠. 여기다가 자 N은 뭐야? 시행 횟수. P는 뭐야? 사건 A의 성공률, 발생률. 1-P는 뭐야? 사건 A의 실패율, A 여집합의 발생률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고. 자, 얘네들을 그대로 순서대로 1, 2, 3 곱하면 바로
2 곱하기 6분의 1 곱하기 6분의 5인데 계산해 봤더니 18분의 5야. 우리가 아까 어렵게 계산했던 이 분산이 그냥 나와 버리네. 와, 우리가 독립시행의 확률을 결정짓는 총 시행 횟수 누구? n. 그 다음에 p, 사건의 발생률. 이 둘에 의해서 결정지어지는 이런 이항 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는 평균과 분산을 그냥 이렇게 계산해도 되는 놀라운 분포였네. 아, 이건 우리가 특별히 이름을 지어놓자. 내자로 이항 분포라 부르자. 이렇게 정리가 된 거예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나오는 분포들 중에서 특별히 효율적으로 계산하기 쉬운 어떤 공식화 시켜져 있는 메이커 분포.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가 이산 확률 분포에서는 이항 분포라는 아이가 있어요. 물론 대학에 갔으면 카이 자승 분포 이상한 것들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이산 확률 분포에서 메이커 분포는 이항 분포 요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요것만 잘 기억해 두세요. 알겠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요렇게 되는 거죠. n회 독립시행하고 사건 A의 발생 확률이 P일 때 우리가 확률 변수 X를 사건 A가 발생한 횟수로 정의한다면 이 확률 변수 X는 반드시 따릅니다. 뭐를? 이항 분포를. 총 시행 횟수 N과 P에 의해서 캐릭터가 결정되는 이런 이항 분포를 따른다라고 하고, 이것의 가장 큰 장점은 자, 우리가 확률을 계산할 때 원래 당연히 이항 분포는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기 때문에 이렇게 확률을 각각 계산해야 하지만 확률은 이렇게 독립시행의 확률로 뭐 해야 된다? 계산해야 된다. 자, 이항 분포는 독립시행의 확률이니까 확률은 독립시행의 확률이다. 그리고 평균은 그냥 뭐와 뭐를 곱하기만 하면 돼? 시행 횟수와 사건 A의 발생률을 곱하기만 하면 된다. 분산은 시행 횟수와 사건 A의 발생률과 사건 A가 발생하지 않을 확률 3개를 다 곱해주면 된다. 끝! 이에요. 자,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항 분포는 뭐를 계산하기 아주 몹시 편하다?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기가 거의 산수처럼 편한 그런 아주 고마운 분포이다. 로 여러분들이 정리하고 있으면 되겠어요. 자, 관련 문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자. 서브의 성공률이 70%인 배드민턴 선수가 5번 서브를 하여서 성공시킬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독립시행 확률이잖아요. 자, 독립시행 확률이죠. 우리가 사건 PR, R번 발생할 확률, 70%의 확률, 즉 10분의 7의 성공률로 R번 성공시키고 10분의 3의 실패율로 O-R번 성공시키고 이럴 수 있는 총 경우에서는 OC-R번 있다. 자,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확률 변수 X는 이항 분포를 따른다. 바이너리라는 뜻이에요. 이항, 바이너리. 영어는 스펠링을 틀릴까봐 쓰지 않겠어요. 자, 바이너리 이항 분포. 이항 분포를 결정짓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뭐야? 그렇지. 5와 10분의 7이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뭐가 들어가는 거고 5가 들어간 거고 여기가 10분의 7이 들어간 거죠. 얘가 n이고 얘가 p에 해당하는 부분이 되겠지. 자, 그럼 우리가 문제를 풀어볼게요. np꼴로 나타내라. 끝났죠. 얘가 바로 답일 거고 1번의 답일 거고. 자, 2번 확률 변수 x가 x일 때 식으로 나타내요. px를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뭐야? 5c x 10분의 7의 x제곱 10분의 3의 5-x제곱 끝. 같은 말이죠. 이런 말이에요. 자, 또 보죠. 치료율이 60%인 어떤 신약. 자, 발생률 P는 얼마라고 쓰면 되겠어요? 10분의 6, 5분의 3 이렇게 말하면 되고 7명의 환자에게 투여했다. N은 얼마? 7인 이항 분포를 따른다. 이때 6명 이상이 완치될 확률, 즉 다시 말해서 X가 6 이상인 거죠. 7명이니까 다시 말해 이항 분포는 PX가 얼마일 때? 6일 때와 PX가 7일 때의 확률로 곱하면 되겠죠. 계산해보자. 독립시행의 확률이니까 뭐예요? 7C6
자, 5분의 3의 확률로 6번 성공하고 5분의 2의 확률로 한 번 실패했겠죠. 자, 그 다음에 5분의 3의 확률로 7번 성공하고 5분의 2의 실패율로 0번 실패했겠죠. 77 이렇게 되겠죠. 계산하면 공통분모 5가 7번 곱해질 거고 분자끼리만 계산하자. 분자끼리만 계산하면 얘가 7이고 3의 6제곱 곱하기 2 플러스 얘는 1이고 3의 7제곱 끝. 자, 근데 여기 딱 보니까 여기 0.6의 7제곱, 0.6의 6제곱 요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느 방향으로 묶어 볼까요? 6으로 묶어 볼까요? 7로 묶어 볼 거야. 자, 일단은 6으로 묶으면 너무 큰 수가 나와 버려. 7 6으로 묶어 볼게요. 그러면 일단 뭐 묶어 보고 안 되면 다시 하죠. 그러면 뭐로 할 거냐면, 자, 분모는 5, 그 다음 5의 6제곱, 그 다음에 3의 6제곱으로 묶으면 7 곱하기 2 플러스 3 이렇게 남겠죠? 그러면 요 부분이 바로 뭘로 바뀌어요? 5분의 3의 6제곱이 되고, 이거 계산하면 얼마요? 7이 14, 17이잖아요. 5분의 17이니까 5, 20, 5, 35, 5, 4, 5, 35, 5, 4, 20, 3.4가 되겠네요. 5분의 3은 0.6이잖아요. 그럼 계산하면 얼마가 됩니까? 3.4 곱하기 0.6의 6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요거네요. 답은 3번 이렇게 구하시면 되죠. 자, 그럼 또 지나가 보자. 자, 플러스 문제예요. 자, 어느 호텔의 예약 취소율이 10분의 1이라고. 취소율, 예약 취소율, 얘가 P네요. 그 다음에 25개의 방이 있는 호텔에서 같은 날 27개의 예약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럼 총 시행 횟수는 N은 27이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이날 실제로 호텔 방이 부족하게 된다는 것은 27명 예약했는데 27명이 다 와버리면 낭패죠. 25명까지 와야 안전한 거죠. 방이 부족하게 된다는 것은 예약한 27명 중에서 26명 이상이 다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부족할 확률을 구한다는 것은 확률 변수 x를 오는 횟수, 확률 변수 x를 뭐라고 정의하면 돼요? 예약한 사람이 오는 인원. 예약 인원 중 실제 오는 사람의 수라고 한다면 실제 오는 사람이 어때야 돼요? 26명 이상이면 망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산하면 확률 변수 x가 26일 때, 그 다음에 확률 변수 x가 27일 때 확률. 자, 각각은 독립시행의 확률을 따르고 우리가 취소율이 10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취소를 해야 되는데 취소를 안 한 거잖아요. 그러면 취소율이 10분의 1의 취소율로 자,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해야 되네요. 취소율이 10분의 1이야. 취소율이었잖아요. 예약을 취소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여기를 조금 바꿔야 되겠다. 그지? 문제 여기를 어떻게 바꾸면 돼? 취소율. 실제로 오는 사람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바꾸지 말고 얘를 P라고 하지 말고 이렇게 할까요? 그냥 갈게요. 우리가 26명, 우리가 확률 변수 x를 어차피 오는 사람의 수라고 했으니까 다시 말하면 이걸 여기를 바꿔버리자. 여기를 바꿀게요. 그래서 취소율이 10분의 1이니까 오는 사람의 수는 그럼 얼마예요? 올 확률은 10분의 9겠죠. 안 올 확률이 10분의 1이라는 거잖아요. 취소를 한다는 것은. 올 확률은 10분의 9야. 그러면 10분의 9의 확률로 26명이 오고 10분의 1의 확률로 1명이 안 오는 거. 그럴 수 있는 가지 수는 27분의 26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0분의 9의 확률로 27명이 다 오고 10분의 1의 확률로
취소를 한 명도 취소를 안 한다. 이게 27C 27 이렇게 되겠죠. 뭐 같은 말인데 좀 더 복잡하게 풀어버렸어요. 미안해요. 자 그러면 자 보면은 자 이번에도 다 통분시켜 버리자. 자 12 26개 한 개니까 10에 27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 여기는 뭐예요? 27C 26은 27C 1이죠. 27 되고 그 다음 9에 26제곱 더하기 여기는 1이 되고 9에 27제곱. 아까 여기 보니까 0.9에 27제곱이 있으니까 27제곱으로 맞추라는 것 같아요. 그러면 맞출 수 있죠. 27은 3, 9, 27이니까 9가 여기 붙어버리면 27로 바뀌겠죠. 그래서 10의 27제곱에 9의 27제곱하고 3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4 곱하기 0.9의 27제곱이 되는데 얘가 얼마래요? 0.0581이라고 했으니까 다 계산하면 0.2324 해서 답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이항분포지만 우리가 확률을 이항분포지만 독립시행의 확률 같은 이런 문제를 낼 수가 있죠. 왜냐하면 이항분포는 독립시행의 확률을 확률 질량 함수로 갖는 그런 확률이니까 확률 변수니까요. 확률 분포니까요. 자 이제 평균과 분산을 구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에요. 자 여기 봐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대요. 총 시행의 수가 16이고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4분의 1인 그랬을 때 우리는 이 x는 뭐 하면 된다고 했어요? 얘가 n 얘가 p라고 했을 때 n 곱하기 그냥 p에 불과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16 곱하기 4분의 1 해서 바로 4가 평균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vx 같은 경우는 어때요? n p 1-p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계산하면 np는 이미 뭐로 계산했어? 앞에 4로 계산했죠? 곱하기 1-p는 4분의 3이잖아요. 그러면 3 이렇게 해서 분산을 계산할 수가 있죠. 2번도 그렇게 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이항분포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자. 자, 발화율이 90%인 씨앗을 10개 심었다. 발화율이 90%라면 그냥 10분의 9의 확률로 발화를 한다는 거죠. P가 10분의 9라는 거예요. 100개 심었다니까 우리가 독립시행을 100번 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씨앗의 개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그럼 이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른다라는 거죠. 시행의 수가 100번이고 발화율이 10분의 9인 여기가 n 여기가 p인 이런 이항분포를 따른대요. 그럼 평균을 구해보면 확률 변수 x의 평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np가 돼서 100 곱하기 10분의 9 해서 90이 되겠고 분산이라고 하는 것은 np 자 시행의 수, 성공률, 실패율 다 곱한 게 바로 이항분포가 갖는 분산의 특징인데 그렇게 하면 앞서 np는 우리가 90으로 계산했으니까 1-p만 추가로 곱하면 되죠. 그게 10분의 1이잖아요. 그럼 약분하면 9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x제곱의 평균을 구하라. 이거는 x제곱의 평균 익숙한 거 하나 있죠. 여기다가 우리가 뭘 하면은 마이너스 평균의 제곱을 한 게 바로 뭐야? 분산이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하고 싶은 요 놈은 얘를 넘겨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걸 계산하면 2의 x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분산 vx에다가 m제곱을 곱하는 거다. vx는 아까 계산했지만 9고 m제곱은 90의 제곱 99 8109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자, 다음 한 개의 주사위를 n번 들칠 때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것을 확률 변수 x라고 하자. x의 표준 편차가 4일 때 n의 값을 구하라고 했어요. 홀수의 눈이 나오는 것을 사건 A라고 하면 사건 A의 발생률은 2분의 1이 되어 있고 그 확률 변수 x를 그 횟수를 확률 변수 x라고 했다면 자 1번 확률 변수 x는 이항분포를 따라요. 총 시행 횟수가 몇 번? n번 던진다고 했으니까 n. 그 다음에 사건의 발생률은 2분의 1인 이항분포를 따르고 있어요. 자 근데 얘가 표준 편차가 4일 때 n의 값을 구하래요. 그럼 일단 분산을 계산해 줄 수 있어야 되죠. 분산은 n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얘가 분산이잖아요. 얘가 4를 이룬대요. 따라서 n은 4의 제곱 44 맞나요? 아니죠. 쏘리 분산은 요거죠. 우리는 표준 편차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잠깐만 지우고
자, 분산 표준 편차가 4니까 분산은 얼마예요? 그러면 4의 제곱이겠죠. 4, 4, 16이 되겠고 따라서 n은 64가 되겠네요. 그죠? 64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이항분포 m 이항분포를 따르는 확률 변수 x가 있다. 평균이 6, 표준 편차가 2다. np의 값을 구하라. 확률 변수 x가 이항분포를 따른대요. 자, 평균 EX라고 하는 아이는 우리가 알고 있지만 np예요. 그게 얼마? 6이래요. 그 다음에 분산 VX는 뭐예요? np에다가 1-p라는 게 이항분포의 특징이에요. 그게 분산인데 표준 편차가 2니까 분산은 4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뭐를 집어넣을 수 있어요? 여기에다가 np를 넣을 수가 있겠죠. 그럼 계산하면 1-p는 6이 곱해진 건데 넘어가면 6분의 4, 3분의 2가 되겠죠. 따라서 p라고 하는 아이는 3분의 1이 되는 것을 알 수 있고 p가 3분의 1이라고 하면 넘기면은 얼마예요? 6, 3, 18, 18이 되겠죠. n과 p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할 수가 있네요. 자, 어떻게 하는지 알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이항분포라고 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쉬워요. 근데 이항분포를 처음에 받아들일 때 여러분들이 좀 독립시행의 확률을 갖는 분포이기 때문에 독립시행의 확률이 불편한 친구들은 이항분포를 받아들일 때 좀 불편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굉장히 쉽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쫄지 말고 이항분포를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제가 급하게 설명을 해서 충분한 도입 과정을 거치지 않았는데 본 수업 시간에는 선생님이 충분한 도입을 거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건 큰 수의 법칙인데요. 자, 큰 수의 법칙을 먼저 얘기를 하자면 자, 요거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잘 봐요. 요 부분에서 자, 우리가 여기 보면 어떤 시행에서 사건의 얘기가 일어날 수학적 확률, 이 P가 바로 뭐예요? 수학적 확률이에요. 이론적인 확률을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n번의 독립시행에서 사건 A가 일어날 횟수를 x라고 하는 n번의 시행에서 사건 A가 발생할 횟수를 x회라고 했으니까 n분의 x는 다시 말하면 통계적 확률이에요. 직접 10번, 20번, 30번, 50번, 100번 이렇게 해봤을 때 사건 A가 발생할 횟수 x를 올려놓은 거니까 통계적 확률이에요. 자, 그래서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절대값을 붙여놨으니까 그 차이,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이 차이가 h는 뭐냐면 매우 작은 값, 우리가 상상하는 그 어떤 것보다 작은 값, 매우 작은 값. 자, 다시 말해서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의 차이가 그 어떤 매우 작은 값보다 그 차이가 더 적다. 그러니까 이 둘의 오차가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의 오차가 그의 없을 확률이란 뜻이죠. 이게 그 확률이 어디에 가까워진다? 1에 가까워져 간다. 어떻게 하면? n을 엄청나게 키우면, n을 뭐 무한대까지도 갈 필요 없어요. 한번 30 이상 키우면은 매우 근접해져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은 n이 얼마일 때 10번 시행했을 때 얘가 통계적 확률이고 얘가 수학적 확률인데 그 차이라는 것이 0.1은 아주 작은 값이라고 둔 거예요. 그 차이가 0.1보다 작을 확률이 얼마다? 0.614, 즉 61% 정도 된다라는 거고, 뭐 별로 좀 오차 크죠. 그런데 30번 시행을 했더니 어떻게 해요? 30번 시행했을 때 발생할 횟수와 수학적 확률의 그 차이,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그 차이가 매우 작은 값 0.1보다 작을 확률이 0.784다. 79%다. 78%다. 요런 말이죠. 근데 몇 번 더 하니까 50번 했더니 그 차이가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그 차이가 매우 작아질 그 확률이 95%다. 즉 그러면 다시 말하면 수학 우리가 배운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n분의 x 빼기 p. 자,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바뀌었네요. 통계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의 그 차이가 매우 작은 값, 그냥 매우 작은 값을 여기는 상징적으로 0.1이라고 할게요. 0.1밖에 차이가 안 날 그런 확률을 자, 어떻게 하면 뭐가 될까요? 요런 말 써도 될까요? 우리가 배운 사람이니까 n을 무한대로 보내버리면 이 확률은 뭐에 가까워져요? 극한이 1, 100%. 즉 수학적 확률과 통계적 확률은 n을 무한히 보내면 같아진다. 이게 바로 큰 수의 법칙인데, 수학적 확률을 직접 구하기 어려운 경우 큰 수의 법칙에 의해서 통계적 확률로 수학적 확률을 계산한다. 경험적 확률이잖아. 얘는 경험적 확률. 얘는 이론적 확률. 경험적 확률로 이론적 확률을 대신한다. n을 매우 크게 해서. 이게 바로 큰 수의 법칙의 원리입니다.